관상이죠. 관상이란 상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양을 구별함에 있어서 제일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매우 또 중요한 부분이죠. 관상, 상을 보는 거죠. 상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우리 인체에서 또 눈이죠. 눈. 우리가 보통 안입이 설신해 가지고 여러 이제 기관들이 작용을 하고 각자 그 특색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그 기능을 이제 활용해서 생활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또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쓰고 활용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대응책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러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논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음과 양을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하는가, 구별함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떻게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감각적으로 거기서 구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 본문에 이제 그 내용도 있습니다만 인간이면 누구나 쉽게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인체의 모든 기관이 작동, 판단이 가능하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생명체는 그 존재가 무엇이든 스스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상을 볼 때 눈을 통해서 사물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것이 이제 뇌로 전달이 돼 가지고 인체에 이제 필요한 이제 그 반응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상을 보는 것 그 자체, 그것이 이제 눈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그냥 보는 자체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순간적으로 이게 음이고 이게 양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에 대처하는 이제 통변이 필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하면서도 또 기초적이고 모든 것이 이게 이제 몸에 배가지고 생활화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음양오행 통변소를 할 때 음양오행에 대한 그 모든 사항이 몸에 배고 보는 즉시 바로 판단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음양을 판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죠. 우선 이제 간단하게 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죠. 지금 이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동물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개죠. 위에 있는 동물은 이제 이것이 이제 표범인지 타이거인지 약간 좀 이제 변형스러운 이제 동물 같기도 하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돼서 나온 동물 같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때 이 동물은 양으로 보고 이제 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으로 보는 거죠. 개 같은 경우, 그죠? 이 개를 갖다가 이제 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을 할 때 논하는 그 기준은 힘의 기준이죠. 힘으로 보았을 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힘이라든가 체격, 덩치 이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양과 음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또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 볼 때 이제 두뇌 회전이라든가 민첩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응용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개가 아무래도 요 위에 덩치 큰 동물보다는 나을 거다 그런 인식이 들죠. 이 자체는 뭐냐면 개 자체는 지금 이제 음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이제 외형상 드러난 음이고 또 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개가 이제 양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쪽 예를 들어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하이에나라고 이제 얘기를 칠 때 하이에나보다는 개가 이제 지능이 물론 이제 하이에나 이 자체도 지능이 이제 높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접하는 개보다는 좀 못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개가 이 하이에나보다는 이제 양적인 위치에 있다. 정신적인 면으로. 그 이제 외형상 드러난 힘이라든가 체형으로 봤을 때는 의미지만은 실질적인 면으로 이제 정신적인 면, 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과 양으로 논았을 때도 양에서도 양과 음이 있고 음에서도 양과 음이 있는 식으로
지금 이제 개 자체는 음이지만은 양쪽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에나라고 봤을 때 이 자체는 지금 양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면, 내적인 면으로는 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죠. 지금 요 이제 크기로 봤을 때는 이제 개가 음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닭과 비교할 때는 닭이 음이 되는 거고 개가 이제 양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음이 이제 양으로 바뀐 경우죠. 이 경우는 개가 지금 이제 양의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음의 위치에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갑과 을의 위치다, 갑을의 위치다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제 그 체형이라든가 힘의 파워, 그 단순면으로만 봐서 이제 우리가 음양으로 이제 구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또 이제 내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이에나나 개처럼 음이지만은 양의 효력을 발휘하고 양이지만은 또 음과 같은 이제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적인 이제 면에 이제 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면서 음의 기질을 갖고 있고 음이면서 양의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음양을 구별할 때 겉으로 드러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러한 능력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 양 판단할 때의 기준이 단순히 1차적인 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2차적인 이제 그러한 면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상 8개로서 이제 표현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제 무국에서 태극에서 이제 양으로 이제 나누어지죠. 이 태극 자체에서 지금 이제 양이 분리가 된 거죠. 진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경우는 우선 이제 양의 경우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양이다 하게 되면은, 이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기본으로 치면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다. 일로 치게 되면 이제 일을 진행을 해도, 이제 좋은 쪽으로 잘 나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양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괜찮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양이 이제 여기 음양으로 이제 양으로 이제 이 자체에서 지금 양으로 분리가 된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그 다음이 요 양에서 이제 사상으로 해서 이제 양에서 양으로, 물론 또 요 양에서 또 음으로도 이제 진화가 되기도 하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계속 이제 양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한쪽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양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8궤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음이 또 이제 진행이 되지만은 계속 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양에서 여기서 다시 이제 건괴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8궤에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음양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니까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뭔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일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운동이다 할 경우 그 경우를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일단 양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제 운동을 한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이제 할 경우 지금 양의 경우는 일단 출발 자체가 이제 순조로운 거죠. 시작이.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양과 또 양이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일을 해도 신나니까 의기양양하다 그러죠. 양이 둘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요 괴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요걸 갖다가 이제 표현할 때 요런 식으로 이제 연상법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좀 편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순조롭게 출발을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갖고 요 3회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건깨 과정, 요 과정에 와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운동이다 치면 이제 삼관왕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결과가 좋으니까 출발부터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지고 계속 결과까지 가도 여기도 이제 좋은 거죠. 그게 계속 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양이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또 이제 음양을 이제 분리하면서도 여기서 이제 계속 양으로만 가게 아니라 또 이제 음으로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지금 양적인 경우로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음적인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게 해석 자체가 완전히 양으로 해석하는 거하고는 또 이제 해석하는 이제 방향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은 해요. 근데 이제 음적인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좀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좀 뭔가 마음 한구석에 캥기는 게 있고 조금 뭔가는 이제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 일단은 순조롭게 출발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진행은 되죠. 시작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자꾸 마음 자체도 무거워지고 요거 두 개가 있지만은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음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양으로 작용할 경우는 의기양양인데 음으로 이게 작용을 한다. 그럼 이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양쪽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죠. 천근만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끝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완전히 이제 몽둥이 찜질하는 식으로 결과가 이제 아까 양으로 해석할 때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결과 자체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과 음을 갖다가 이렇게 논할 때 꼭 양적인 거로만 보지 마시고 음적인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서 통변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단계를 보게 되면 1단계 지금 이제 여기서 태극에서 양과 음으로 나눠지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사상으로 나눠지는 게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8개로 나눠지는 게 3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3세번 얘기도 하고 천재인 3제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컴퓨터 얘기도 드렸지만 2진법, 3진법 이런 얘기도 드렸죠.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해갖고 이제 완성이 되는 요 과정이죠,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좀 댄스를 좀 이제 하니까, 댄스 이제 그 경우도 얘기 드릴게요. 댄스 하게 되면 기본적인 스텝이 1 스텝, 2 스텝, 3 스텝 세 가지거든요. 댄스에서 기본적인 스텝 동작하는 방법. 어떤 리듬의 댄스든 간에 이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더 이상이 나올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철칙식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 있는 거죠. 요게 1, 2, 3 또 똑같은 이제 스타일이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종목 가운데서 3단 뛰기라고 있죠. 호흡, 스텝, 점프. 그것도 이제 3단계 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음량으로 봤을 때 발전되는 과정, 양에서 사상을 해서 8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부를 봤을 때 관상, 눈으로 봤을 때 요 자체, 물론 이제 관상이라는 자체도 꼭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다는 자체, 시각적인 이제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 자체도 이제 본다는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죠. 그 효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음양 요 구별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요 정도로 이제 따다닥 답이 나올 정도로 연상이 돼야 음양 우행 통변함에 있어서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실수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1, 2, 3에서 양으로 봤을 때 해석, 그 다음에 또 양과 섞여가지고 또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 뭐냐면 양에서 양으로 태양이 됐을 때 여기서도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라는 건 중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처음부터 애초에 시작부터 기울어진 상태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약간 처음에 기울어졌었지만 뜻밖의 의외로 또 반대로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음량의 변화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격국용신하고 이제 하시겠지만은 간혹 이제 얘기하시던 분들 보면은 격국용신 다 정확하게 했는데 용신에서 좀 뭔가 이상하다. 정해진 요 틀에 비추어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순차적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다양성의 변화라는 게 경우의 수가 되죠.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통변 자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음양 오행 통변에서 더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1, 2, 3단계까지 바로 직감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느낄 정도로까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죠. 그만큼 볼 때 좀 자세하게 섬세하게 보면서 경우의 수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또 역지사지라는 말을 갖다가 항상 생각하시게 되면 음과 양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데 기준은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음의 경우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양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제 음의 경우, 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침울하고 좀 별로 상태가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 많이 하고 그러죠. 음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음의 경우는 일단 지금 양으로 해서 양과 음으로 됐을 때 음으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 경우도 다시 음에서 이제 완전히 태음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팔국에서는 이제 곤깨로 이어지는 거죠. 곤삼절 해가지고 완전히 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양의 해석하는 것처럼 음으로 이제 한번 요 통변을 한번 해보죠. 이게 만약에 음으로 계속 이어진다. 지금 별로 의기소침한 상태다. 이 상태가. 출발 상태가. 아까 여기서는 순조롭게 출발이 됐는데 이 경우는 지금 뭔가 순조롭지도 않고 의욕이 상실되고 조금 뭔가 방관자적인 이제 그런 경우도 좀 이제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가 되죠. 그 경우에서 계속 일이 이제 진행이 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시작 자체부터가 좀 편치 않은 상태니까 진행이 되면서도 별로 그렇게 썩 과정 자체가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집중도라든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시원치가 않죠. 과정 자체에서부터 뭔가 삐끗한 이제 그런 형상이 나타나죠. 그게 몸으로 치면 뭐 팔다리가 저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괜히 어지럽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곤깨로 나오는 건데 이 자체는 결국 끝에 가서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매사가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보면 뭔가 이제 헤매고 있는 좀 이제 안타까운 이제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옆에서 보기도 좀 딱하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형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음에서 음에서 음으로 계속 이어졌지만 중간에서도 또 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에서 또 양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언짢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그냥 뭔가 좀 희한하게 뭐 귀인이 나타든가 아니면 뭐 일이 순조롭게 좀 돼가지고 그냥 생각보다는 의외로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뒤죽박죽으로 또 이제 일이 엉망이 되는 수도 있고 여기서도 또 이제 양으로 또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대로 현상 유지하면서 결과가 또 이제 조금 원만한 상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기준은 음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연속이 되는 경우를 이제 예상해서 이제 통변을 하는 건데 이 경우도 항상 이제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통변할 때 특히 그리고 이제 음양을 구별할 때도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제 하시면은 우리가 음양을 구별하고 나중에 이제 통변할 때 하나 둘씩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많은 이제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음양 자체 구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사 보면서 이런 이제 시각적인 면 그리고 그것을 바로 관찰하면서 직관력이라고 그러죠. 보면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바로바로 표출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통변을 함에 있어서 넓게 이제 통변하는 경우도 있고, 좁게 이제 본다면 뭐냐면 앉아서 펜대나 굴리고 글자하고 씨름하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것은 이제 음적인 경우로 본다면, 또 양적인 경우는 밖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물이라든가 뭐든가 이렇게 직접 실물적인 이제 현상과 접하면서도 음양 구별하면서도 이제 보는 경우,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앉아서 연필을 하더라도 뭐냐 하면 또 앉은 자체에서도 또 거기서도 거기에 음적인 요소가 강하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또 양적인 요소가 나오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되살려 가지고 머릿속에 그려 보면서 또 이제 양적인 효과 이상으로 또 이제 효과를 내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음과 양 요 자체를 갖다 겸비해 가지고 최대한 음이면은 양적인 그런 이제 가능성 또 기능성을 발휘해야 되고, 너무 또 지나치게 양적이면은 음적인 요소도 조금 첨부해 가지고 음과 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매사 이제 처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통변 자체도 양쪽으로 계속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무조건 양적인 거로만 계속 이제 통변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애동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명약이라든가 주역 기타 이제 여러 이제 학문에 좀 이렇게 섭렵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감을 잡으셔가지고 좀 그런 시기가 있죠. 그냥 아무나 보고 많은 사람들 그냥 사주 이렇게 통변하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에 대한 이제 실전 경험도 쌓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대개 이제 그럴 때 보면 뭔가 신기해서 이제 요 진행 자체가 순조로운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잘못하면 이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오래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아. 막 그냥 의기소침하다가도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뭔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말문이 터지기 시작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느낌이 이제 감으로 오기 시작해가지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흐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음양이라는 걸 구별할 때는 좋은 쪽, 나쁜 쪽 항상 잘 나가면 또 그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결과가 또 이제 나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예측을 해가지고 항상 경우의 수를 대비해가지고 통변하는 것, 그리고 또 행동하는 거라든가 뭐하는 거, 공부하는 자체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좋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상 제가 이제 거듭 얘기 드리지만은 경험, 음량에 대한 경험 아주 뭐 어렵거나 그리고 또 책과 씨름에 대한 그런 사항도 아니죠. 책과 씨름할 때는 씨름하면서 또 밖에서 사물을 접하거나 아니면 모든 일 자체에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음과 양의 이제 판단하는 그 기준, 그리고 빨리빨리 보면서 바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직감력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죠.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안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여러 가지 이제 더 복잡한 과정을 할 때도 실수 없이 이제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죠.